부정형 문장은 무조건 의심해라. 박물가 클래스. 자, 오늘은 30일의 기출문제 유형을 정리하면서 그 유형 가지고 객관식을 푸는 기술. 여러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는 학문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객관식 시험을 보는 겁니다. 하여 그 기술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분석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부정형 문장은 무조건 의심해라. 부정형 문장은 의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법률 규정은 뭐뭐 하면, 뭐뭐 한다.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지.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면 착한 성질이는 처벌 안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뭐뭐 하면 뭐뭐 한다라고 긍정형으로 문장이 구성됐다는 거예요. 이게 90에서 95%인 거죠. 긍정형 문장이 대부분이란 거죠. 그러면 부정형 문장이 나오면 반드시 뭐라고 들어가라? 의심하면서 시작을 하자는 거죠. 법률 규정은 분명히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면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법률 규정을 토대로 하여 시험 문제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90에서 95%가 긍정형의 옳은 문장이 쓰일 거란 거죠. 그러면 부정형 문장이 나오면 대부분 틀린 문장일 확률이 크다는 거죠. 이게 한 해에 부정형 문장이 아니다, 없다면 27문제가 정답인 해도 있습니다. 한 해 기출문제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이 시험장 가서 27개를 맞아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일산에서 학원을 운영할 때 제 학원생 중에 1차만 공부하고 원서는 2차까지 냈어요. 원장님, 저 시험을 봐야겠는데 공법은 뭐 찍고 올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그 학생한테 그냥 부정형이나 찍고 오세요. 근데 이분이 진짜 부정형을 찍는데 공법을 책 한 번도 보지 않고 27개를 맞춰옵니다. 이건 진짜 저에게는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객관식은 기술이다, 요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전달한 거 부정형 문장은 의심하라 그랬죠. 풀어볼까요? 1번 문장 뭐뭐 하면 뭐뭐 한다 돼 있고요. 2번 문장 뭐뭐 하면 뭐뭐 하지 아니한다 돼 있어요. 몇 번 찍어야 돼요? 1번 찍어야 돼요? 2번 찍어야 돼요? 둘 중 하나 찍어야 되면 3, 4, 5번 3번 거시기, 4번 거시기, 5번 머시기. 1번, 2번 중에서 하나를 찍어야 돼요. 몇 번 찍어야 돼요? 왜 2번이냐고요? 아니죠. 문제는 읽고 찍어야죠. 학생들은 문제도 안 읽고 찍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다음 중 틀린 것은 하고 나왔을 때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연습해 주면 객관식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 중 옳은 것은 하고 나왔을 때, 보세요. 다음 중 옳은 것은 하고 시험지가 나왔을 때는 답을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된다. 그러면 1번을 찍어야 되는 거죠. 왜? 대부분의 문장이 긍정형이니까. 그러면 이게 정답일 확률은 90%란 거죠. 다시, 다음 중 틀린 거 했을 때는 몇 번을 찍어야 될까요? 그렇죠. 이때 2번을 찍는 거죠. 최소한 문제는 읽고 찍어주시란 거죠. 그런데 이번 30일의 기출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네 문제가 기출이 이루어집니다. 봐볼까요?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 있는 상급 문제나 도도한 문제가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난이도 상급 문제로서 뭐가 나왔냐면요, 주민 대표회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민 대표회의 하면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더라, 조합 구성이 안 되더라, 그럴 때
주민 대표회의를 구성한다. 이 정도만 소개시키는 영역입니다. 근데 도도한 문제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도 듣도 못한 문제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자,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긍정 마지막만 볼게요. 한다. 자, 둔다. 구성한다. 여기는 없다. 다음 몇 번? 5번. 예, 실제 문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찍는 것도 실력입니다.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우리 두 번째 문제는 난이도 중급의 문제로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내용은 알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시장 군수가 문제가 다음 중 틀린 것 찾으라 그랬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는 서면으로 틀린 것은 됐는데요. 자,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지킨다?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우리 시장 군수는 지구만 지켜 그러잖아요.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개발 제한구역 토지의 사망 선고 누가 내리죠? 사람은 의사가, 토지는 국장이. 세 번째, 여기 세 번째 와서 조금 낯선 지문이라고 학생들이 낯선데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네 번째 와서도 이건 낯선데 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3번도 이렇게 혼동이 많이 나와서는 안 될 이야기였던 것은 요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는 한 손에는 토지용 계획, 한 손에는 건축물 계획,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심의사항이라고 이미 수업이 다 됐던 하여 정답이 4번. 근데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보니까 질문들을 해보니까 3번과 4번이 많이 헷갈려 했습니다. 이 문제 나올 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문제가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자, 3번 문장 보세요. 완벽하게 긍정형입니다. 4번 여기 봐요. 없어도 시작되고 있네요.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않고 이렇게 됐네요. 부정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답 몇 번? 4번.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근데 이제 4번을 옳게 고치면 이렇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에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있는 때에만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인정되면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리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틀린 거 할 때는 부정 찍어야지 요걸 머리에 갖고 가시라고요. 다시 한 번 더 가볼까요? 자, 우리 3번 문제 리모델링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난이도 상급의 문제였습니다. 자, 1번에 리모델링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이나 관리주체나 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외의자가 사업을 할 때는요, 항상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허가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입주자 대표회의가 전원 동의 이렇게 맞는 문장으로 처리가 됐고요. 두 번째, 공동주택 입주자가 리모델링 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 맞는 문장이었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진짜 보도 듣도 못한 지문이었고요. 네 번째, 증축형 리모델링 할 때는 시정수에게 안전자를 요청해야 한다. 이것도 주택 관리 파트라 낯선 문장이었고. 다섯 번째,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되는 기존 건축물이 12층인 경우 2개 층까지, 15층 이상이면 3개 층, 14층 이하면 2개 층, 12층이니까 2개 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 결론적으로 요걸 난이도 상급 줄 때 고민은 3번과 4번 때문에 난이도 상급이었습니다. 그러면 3번과 4번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될 상황. 그때 무엇에다가 부정형에 찍어주시면 됐던 겁니다. 하여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포함되지 아니한다가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형을 의심하면서
둘 중에 하나 찾는데 문제가 틀린 거 찾아라 그러면 뭐 찾고요? 3번 찍고요. 만약에 3, 4번 헷갈렸는데 만약에 옳은 거 찾는 거였다. 만약에 그러면 긍정형인 4번을 찍어야 되는 거죠. 여기는 틀린 거였으니까 부정형인 몇 번을 찍었어야 됐어요. 3번을 찍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찍는 것도 실력이란 거죠. 이게 방문가 클래스라고요. 다시. 자, 우리 4번 지문은 용도 변경에 관한 기출문제 상급의 문제였습니다. 자, 용도 변경 문제로서 다음 중 틀린 것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것 찾아라. 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때 용도 변경 신고 나오는데요. 무엇을? 숙박시설을. 자, 숙박시설이면 영업설군이죠. 의료시설은요, 교육 및 복지설군이죠. 그러면 자동차, 산업, 전기통신, 문화집회, 영업설군, 교육 및 복지설군, 영업, 교육, 건축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숙박시설인 영업시설에서 뭘로 갔으니까 의료시설로 내려왔으니까 신고. 1번 맞는 문장이고. 자, 숙박시설을 여기 숙박시설을 문화집회시설인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면 허가 맞는 문장이었고요. 3번은 솔직히 자신이 없었던 문장이고요. 4번은 A 도지사는 도시군 계획상 특히 필요하 인정하면 비군수의 용도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자, 도지사가 비군수 허가권자의 도시군 계획상 필요하면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번째, 판매시설과 일학설의 복수용도 용도 변경 신청한 경우에 지방어촌의 심의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실제로 이 하나의 건물에 복수용도가 허용되는가 이 부분에서 약간의 의구심을 갖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번과 5번을 고민했다는 거예요. 시험제 찍을 때. 그래서 난이도 상급이 됐고요. 이때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그러면 뭐 찍으라고요? 부정. 그러면 답이 몇 번이에요? 3번. 갑의 바닥 면적의 1000제곱미터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면, 자, 주거미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하면 내려왔잖아요. 신고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죠. 받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음 중 틀린 것,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될 상황이 3번과 5번 중에서 찍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뭘 찍으라고요? 부정. 5개 지문을 내가 아는 게 없어요. 근데 문제가 틀린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 뭘 찍어요? 부정형. 이건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가시라고요. 예, 첫 번째 객관식 기술이었습니다.